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6월 30일, 6월 30일이고 지금 시간이 5시가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4시 55분인데 아마 이 동영상을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실제 시청하는 시간은 아마 저녁 8시 이후 9시가 넘어서 아마 시청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업로드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게 6월 30일까지 제가 1차 마감, 동의서 징구 제출 마감 시한을 1차를 지금 오늘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12시까지가 오늘이죠.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뭐 한 7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저녁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몇 장이나 거뒀는지 몇 매나 증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는 다른 개발 사업과 달리 저희가 공공재개발이라는 사업을 저희 신길 6구역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걸 시행을 하면서 아마 누차 알겠지만 표준이 되는 지역이고 모범이 되는 지역이고 또 선도구역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길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하나의 새로운 집행이 되는 거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얘기했다시피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부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민간에서도 안 해봤어요.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처음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올해 시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봤다. LH도 안 해보고 서울시도 안 해보고 국토부도 안 해봤어. 그럼 누가 제일 이 문제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느냐? 이해 당사자가 누굽니까? 여기 계신 우리 토지 등 소유자예요. 집주인들, 땅 주인들이 자기 재산이 걸렸기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나 LH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그냥 LH가 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냐. 공공에서 하다 보면 여러모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갖는 거 아니냐. LH가 이제 올 3월 달에 직원들이 투기해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또 불신에 대한 목소리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또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LH의 비록 시행자로서의 주인을 인정하지만은 주민대표회의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서로 공동 경영, 공동 추진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 입법청을 통해서 제가 의원실에도 이야기 해놨는데 사실은 전에 주민대표의 권한 관련된 강화 부분 관련된 것도 이제 입법청을 통해서 강화를 좀 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냥 공공재개발 사업을 올해만 할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신길 1구역과 같은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고민도 안 한 사람들 빌라업주들의 부하대동 해가지고 민간으로 저축하고 하면 좋은 거고 공공은 불신하고 이런 식으로 이부는 쪽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철학은 제가 작년에 이미 정립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철학을 정립을 했다 이거죠. 선언문에가 나와 있어요. 선언문이 뭐냐면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화면 띄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화면이 뭐냐 그러면 공공재개발 시대에 부응하여 제가 최근에 단톡에 계속 올렸는데 공공재개발 시대에 부응하여
민간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소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이걸 제가 정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정해가지고 우리 선언문이자 동시에 이제 공공재개발 협의 홈페이지에도 메인 화면에 그 떼어져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공공재개발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공공재개발 시대에 부응해서 재개발 시대에 부응해서 재개발 시대에서 플러스 뒤에가 창의와 혁신이 들어가요. 창의 플러스 혁신. 창의와 혁신. 공공재개발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 빈부격차가 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청년층의 뭐 좌절이라든지 주택 문제 심각, 이거 심각한 거 다 아시죠?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또 서울시 주택 공급량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응? 그렇죠? 청년이나 또 임대 돈이 없으신 분들, 사회적 약자층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공공의 역할. 그렇죠? 그럼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신도시나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원도심도 개발을 해서 그에 따른 도심 개발을 통해서 인구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공공만 맡기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 창의와 혁신 이것은 지금 민간의 영역이에요. 민간 기본적으로. 응? 그래서 제가 선언문에 이걸 딱 못을 박아놨어요. 신기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 선언문에도 못이 박혀 있고 공공재개발 협의회 선언문에도 이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대에 부응하여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만든다. 우리 민간의 혁신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플러스 우리는 민간이에요. 공공 적어도 신길 루타운 2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 주도 시행 방식이 있죠. 이거 더 표시가 커 훨씬 더. 예? 그렇죠. 우리는 공공의 이점을 활용하고 정확히 따지면 공공의 이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갖고 공공의 이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뭐 새로운 제도가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게 새로운 제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제도가 뭐냐?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틀었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가산점 그러니까 동호수 우선 배점 좀 긴데 가산점 가산제도 동호수 우선제도 어제 동영상 다 보셨죠? 예.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제도예요. 왜? 지금 현재 16곳 이런 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거에 어떤 몇 차례 실패를 했고, 재개발하는데 실패했고, 누구 탓을 떠나가지고 실패했고, 굉장히 많은 소송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상호 간에 굉장히 불신이 많아, 불신이. 그죠?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안 돼. 왜? 오늘 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추진위원들 통해서 알겠지만은 뭐라 그러냐면 남들이 하면 할게. 남들이 하면 난 동시 제출해줄게. 나는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발을 빼는 거야. 왜 빼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상처가 너무 깊이 있는 거야. 먼저 했다 보니까 피해를 봐버렸어. 예? 소송당하고 뭐 고발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꼭 우리뿐만 아니라 16곳이 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다 사유가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지금 16곳 그리고 뭐 300곳이 넘게 이제 해제됐죠, 사실은. 근데 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겠어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단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게 제일 크지 않겠어요? 조합원과 소송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신기 1구에 그나마 낫지. 딴 데는 지금도 난리야.
동의서를 걷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제가 했지만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령 기존에는 뭐 그냥 추첨을 한다. 추첨을 하다 보니까 동의서를 먼저 쓴 사람이나 후원금을 먼저 쓴 사람이나 뭐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미쳤다고 먼저 해. 난 나중에 큰 거 보고 하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왜? 과거에 했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사업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 역시도 사업, 우리가 시행자 지정 기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1년밖에 없어. 사실은. 1년 이내에 이제 동의서를 못 거두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1년 내에 이걸 거둬야 되는데, 거들려고 하면 획기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들한테 뭔가 유인책을 줘야 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동의서를 빨리 이런 사람들한테는 메리트를 주고, 상을 주고, 통해서 안 내고 반대 해방 놓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페널티를 줘서 그에 따른 차등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게 차등을 새로 적용시킨 제도가 제가 어제 동영상에 했던 이런 동호수 우선 배정. 먼저 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통호수를 가져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 이거예요. 몇 명까지? 제가 그래서 6월 30일까지 1차 목표 약 300명. 300명 목표 6월 30일. 응? 좀 더, 근데 이거 300명 일단 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약 6월 30일 1차 마감 시한을 정해서 1차 마감 시한에 최대한 먼저 동의 낸 사람. 이 사람들이 이른바 우리 차약 통장 갖고 계시면 알겠지만 1순위예요, 1순위. 먼저 우선으로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1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먼저 경쟁을 해. 그럼 이분들 다 좋은 아파트 가져가 나면 그 다음 2순위가 합니다. 2순위. 2순위. 3순위는 이야기했죠. 3순위. 2순위는 약간 미온적인 사람들. 그리고 협조를 잘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3순위는 아예 대놓고 회방 나온 사람들. 뭐 민간재개를 한다고 막 휴원수막 걸고 부안해도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소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3순위야. 이 사람들은 사실상 현금 청산 대상자 아니면 지하 1층으로 가야 돼. 아파트 1층. 1층도 아니에요. 지하로. 지하를 파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예. 그래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하든지.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짓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파트 반대하잖아요.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굳이 아파트를 본인 스스로가 줄 이유가 없는 거죠. 현금 청산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하여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제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지만 주민대표 회의, 그런 권한 강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새로운 제도가 질서예요. 주민대표회의 권한 강화. 회의 권한 강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잘 자는 게 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그 정부에다가 제시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정부 정책에 국토부에다 제안한 게 있는데 국토부 공무원들 그걸 못 따라와. 그러니까 동의서를 걷는 시스템을 이제는 좀 뭔가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막 OS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꺼려 하잖아요. 서로 막 마스크 쓰고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온라인 지구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온라인 지구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신길 유격은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단 한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번에 독일에서 진구하면서도 뭘 종이로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낸 적 없죠. 소위 말해 소식지 이런 거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럼 뭘로 했냐? 저희 유튜브, 단톡방.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통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하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소식지는 워딩, 문자로 표현되지만은, 이 동영상 훨씬 더 리얼하게 표현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업 취지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 시대에 걸맞는 거예요, 사실은.
소시지나 이런 것은 과거 시대. 그럼 그것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는 맞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런 온라인, 특히 유튜브를 활용한 이렇게 홍보 이렇게 해서 이제 강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질서가 말하자면 동의서를 증거하는 시스템, 그 방법, 홍보 방법, 이것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결정적으로 가산제도, 먼저 낸 사람, 동의서를 먼저 증거하고 사업에 협조한 사람한테는 우선권을 배정해야 준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주민대표의 권한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아까 했지만 뉴 마켓이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 영어로는 뉴 마켓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 이 새로운 시장에서 뉴 잡이 나온 거고, 뉴 잡이 나오면 뉴 그로스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과거에는 없었지만은 2000년대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핸드폰이나 제품 시장. 그래서 새로운 시장입니다. 핸드폰 시장이라는 게 새로 전 세상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이 새로운 시장이죠. 뉴 시장. 그러니까 그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이 생겨. 핸드폰 고치는 사람부터 소유자부터 뭐 별의별 사람 다 생겼죠. 대리점 생기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잘 융합을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와 이런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과론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일바지하는 내수시장을 특별히 이제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내 각 산업 중에서 이야기가 좀 딴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이 건설업처럼 다른 산업에 영향력이 가장 미치는 분야가 없어요. 그죠? 특히 아파트 내수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하나 사면 일단 부동산 경기 좋아지지. 일단 아파트 사면 막 집안 살리고 새로 다 사잖아요. 그죠? 도배도 새로 해야지. 뭐 지주적인 건설 짓는 것은 말할 거 없고, 아파트 입주하면 보통 다 버리고 새로 사잖아요. TV도 새로 사고 싹 사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람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재개발 사업은, 특히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한 이런 민간과 찬의 혁신을 통해서 사업은 이런 국가경제 발전이 물론이고, 이런 내수시장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의의를 갖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장황히 좀 설명을 했지만은, 그래서 아까 일부 반대해서 뭐 민간 재개발 이 한다는 사람들은 공공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점. 공공의 이점 우리는 가령 용적률 상한제라든지 120%,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안 받죠. 그죠? 그리고 사업 속도도 빠르고, 통합 심의를 거치고, 또 지금 이주비라든지 이런 굉장히 싸요. 상대적으로. 민간보다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공공의 이점이 있어. 공공의 이점은 우리가 용적률을 임대 아파트를 좀 내주더라도 그에 상응할 만한 대가를 우리가 부여받기 때문에 공공의 이점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점을 활용하고 대신 우리 스스로 주민들이 최대한 사업 속도를 빨리게 해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창의 혁신 대표적인 게 아까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은, 가령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자, 우리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된다고요? 특화단지를 구성해. 특화단지. 뭔 말 알죠? 그래서 특화단지 전용 팀을 만들 거예요. 우리 자체 추진 내부에. 특화단지란 뭐냐? 자, 1+1이야. 뭐, 이렇게 단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했지만 뭐 했어요? 세대 분리형 아파트 있죠? 세대 분리. 세대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세대 분리는 아니지만은 뭔가 좀 차별화해서, 요새 그 독립세대를 많이 강조하니까 같은 세대 살더라도 뭔가 좀 자녀들하고 떠들어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명품 상가. 명품 상가 들어와야 돼. 그래 명품 아파트잖아요. 조식. 예. 뭐 조식도 우리 박선혜 씨 제일 좋아하는 거요. 예. 조식 호텔처럼 그걸 할 수 있으면, 근데 그 좀 대규모가 돼야 돼. 그것은. 그래서 우리 아파트만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근에 가령 그 3구역하고 연대를 해서, 그러니까 800세 되니까 우리 1,800개 다음에 한 2,000개 되면, 왜냐하면 그 이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야 서로 규모경제에 따라서 이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 호텔처럼 조직 서비스가 가능한 아파트.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의 가장 우리 아파트를 우리 주민들 스스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특화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아까 1+1을 어떻게 이제 세대 분리 어떻게 그 아파트 동을 별도로 만들 것인가? 어? 단지를 한 동을 두 동을 만든다든지 위치는 어디다 바꿀 것인지. 어? 세대 분리를 1+1 한다면 1+1 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맞춰서 할 것인가? 또 요새 또 펜트하우스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펜트하우스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어디다 배치, 물론 보통 이제 꼭대기도 배치하지만은 할 것인가? 테라스 좋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요가 있다 이거야.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자기 처지와 경제가 맞게끔. 뭔 말겠죠? 내가 돈이 없어. 나는 지금 사는 게 빌라 겨우 뭐 한 2억밖에 안 돼. 이분들이 막 34평에 욕심을 내 가지고 비싸지만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작으면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지. 어? 그렇잖아요? 그럼 나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경제 형편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요새 LH에서 하는 거 있죠. 그 공유형 아파트. 반을 LH 같이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32평 사고 싶으면, 어? 내가 이거 30평 9억이 나가면 내 돈 4억 5천 주고 LH 4억 5천 해가지고 사면 돼. 그리고 나중에 10년 뒤에 팔면 돼요. 지분을 LH 팔든지 팔면 돼. 왜 그걸 자꾸 고집하냐 이거야. 뭐 고분양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지. 어? 그런 선동을 하고 말이지. 그죠?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가령 나는 큰 아파트 좀 큰 평수에 살고 싶어. 32평.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 말한 대로. 가령 9억이다 그러면 내게 4억 5천, LH 4억 5천 해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단톡방에도 뭐 소매 씨가 자주 쓰는데, 형 내가 좀 살기가 뭐하다. 그러면 세를 놔줘도 돼요. 전세값이 더 비싸. 응? 전세값이 전세 내주고 자기가 오히려 현금 한 1억 챙길 수가 있어. 오히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옵션과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주도 시행과 달리 공공재개발 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감안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 영역이냐? 이건 추진 영역이야. 추진이. 이건 누구 영역이에요? 이건 LH야. 네? 자, 공공 부분에 대한 것은 LH 영역이에요. 주로 이제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쪽 사람들은. 우리는 창의와 혁신이야.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다 결합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잘 결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공공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얘기지. 공공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잖아요. 그거 활용해야 돼. 민간으로 하면 일단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이거 뭐 또 안 되니까 더 힘들잖아요. 분양가 낮춰서 해야 되니까 일반 분양가를.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융합적 사고를 갖고 어떤 일을 봐야지. 이 단세포적인 사람이 뭐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선언문에 우리 사업성의 선언문에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공공재개발 시대에 부응하다는 말 맞죠? 그 발맞춘다는 얘기예요. 좋든 싫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왜? 지금 청년들이 난리잖아요. 장가도 못 가고 집이 없으니까. 지금 마련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마련해? 그럼 국가는 어때? 정부는. 그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을 해야 돼. 국가의 의무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공 아파트를 지어야 돼. 그럼 공공아파트 지금 공공하고 뭐 LH 산업 임대아파트 뭐 이렇게 이게 또 들어가잖아요. 공공시대에 부응하 공공재발 시대에 부응해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들어가야 돼. 창의와 혁신은 우리 몫이야. 여기 주민들 몫. 그래서 우리 추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것이냐. 특화단지, 세대분리, 뭐 쭉 있잖아요. 1+1. 조식 호텔 서비스. 뭐 있단 말이에요. 테라스. 좋습니다. 10가지가 되고 순간에 좋아요. 각자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각자 우리 아파트에 가장 최적합된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이걸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게 굉장히 우리 차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한쪽만 좋은 것처럼 민간하면 좋고 공공은 나쁘다. 공공하면 좋고 또 거꾸로 민간 나쁘다. 이런 식의 이분론적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런 시대도 아니다. 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의서를 몇 장 받았냐? 지금 이 시간 5시 20분 이 시간까지 해서 지금 한 분 계시는데 쓰고 있어요. 사실 스튜디오에. 근데 총 정확하게 299매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매 남았어요. 300장까지는. 지금 현재 쓰신 분이 넘버링이 299라고 적힌, 그렇죠? 299라고 적힌 연번부여가 299호로 적힌 동의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0장까지는 하나 남았다. 300장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이냐, 오늘 저녁에. 그분한테는 뭘 좀 상품을 줘야 되겠는데? 예? 그분한테는 300의 주인공을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 게 맞지만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자,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어요. 자, 1순위 그룹은 6월 30일까지 해서 약 300명 그룹. 이분이 1순위 그룹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좀 나가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나가 있는 게. 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가령 제가 이 아빠를 단톡방에 썼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일단 여기 와서 쓰는 게 우선이다. 이게 원칙이다. 근데, 첫째,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못 움직여. 그 다음에 장애우거나,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아무튼 장애우. 장애우도 근데 여기 와서 쓰신 분 있어요. 한 분 정도. 이렇게 휠체어 타고 쓰였어요. 이름은 제가 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가령 소녀 가장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방인데, 해외니까 지방에서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년층이 있어요. 노년층. 노년층. 6번째. 그러니까, 셋, 넷, 다섯 번째 노년층이야. 첫 번째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다음 장애가 있으신 분 있어요. 못 걷다든지 휠체어 타는.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거나 해외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년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6번째가 뭐냐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써놨어요, 이 앞번에.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뭐 금지산자라든지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옛날 연로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뭐라 그래, 총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해당돼. 그죠?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 이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을 지금, 이 그룹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와가지고 쓰거나 그게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제가 단톡에 썼었죠. 이분들은 별도로 우리 추진이사와 추진이 산하의 그 자체 OS 홍보 모니터 요원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 OS라 말 안 씁니다. 주부 모니터 요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왕이면 가서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방에 계시거나 뭐 몸이 거동 불편 병원까지 찾아가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 찾아가고 또 이렇게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신 분들 있으면 또 가서 또 일일이 또 쉽게 설명해야 돼.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추가가 아니라 원래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 있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일전에. 어제 유튜브 보면 200장 플러스 한 50명 정도 나가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별도 티오야, 말하자면. 별도 티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1순위 그룹에 같이 준해서 취급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못 오겠다 그러는데 이분들을 야멸차게 그냥 요청을 안 왔으니까 당신은 끝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이 300만 원 플러스 알파, 약 50명 정도 추산되는데, 50명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그래서 어제 그 동영상에서 200명 플러스 알파, 지금 각서 쓰고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가족들이 와서 대신해서 각서를 쓰고 갔어. 내가 받아오겠다고. 또 우리가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6개의 부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 오거나 소현소의 가정이거나 지방에 있거나 지방에 있어도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해외에 있거나 해외에도 한두 분 있어요 지금. 노년층, 뭐 70대 노년층, 그리고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자. 뭐 이렇게 해서 약 이분들이 약 5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충 뭐 이렇게 파악한 숫자를 보자면.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는 1순위 그룹에 같이 별도 티어로 해서 제가 50명 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합치면 약 350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300분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무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분처럼 이렇게 쓰신 분이고, 이게 300분 쓴 거예요, 실제로 지금. 299명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나머지 50분은 이렇게 일부 나가 있어서 가족들이 지금 간 경우도 있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주부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가서 이제 설명드리고 받아올 수 있는 또 그런 여지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 정확하지 않지만은 300명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약 50명 정도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같이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를 해서 같은, 우리가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배려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그래서 약 350분, 이 정도 돼서 이분들은 별도 튀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약 350분 정도가 아마도 그 1순위 그룹에 해당될 거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무슨 말 이해되죠? 예. 하다 보면 이 사람 더 늘어가지고 360분이 될 수도 있겠죠, 가령. 보니까 지적 능력이 현재 떨어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360, 70 되겠죠. 예. 우리 신기 1구역에 계신 주민들은 지적 능력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보지만은 몇 사람, 지금 오늘 또 단톡방에서 막 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오늘 또 계속 막 성가시게 한 사람 있죠. 누군지 말을 않겠습니다만은 S모 씨.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판단 능력이.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뭐가 안 맞는가, 밸런스가. 똑똑한다고 똑똑하는데 사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 마지막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동의서를 내는데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써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현수마을 그 빌라업자 그렇게 걸었더라고. 동의서 들어가면 끝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우리가 지금 동의서 걷는 것은 일전에 제가 했다시피 정비구역 지정 위반 동의서. 1번 양식. 내가 이야기했죠. 정비구역 지정 위반 제한 동의서. 이 동의서를 받아요. 첫째 한 장은. 이건 뭐냐?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돼. 무조건.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 16개 사업구역 중에서 우리 영등포 신길 1구역만 유독 우리 대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봤죠? 영등포 구청장이 발표했죠? 언론에 다 나왔죠? 6월 17일부터 우리는 건축 규제가 돼 있어요. 그죠? 알죠? 뉴스 다 나왔죠? 네, 20군데 이상 나왔어요. 영등포 구청장이 직접 우리한테 발표했어요. 6월 17일부터 신길 1구역은 건축 규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4일부터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는데 이것보다 더 한 달이 더 빨라요, 지금. 이미 우리는 지금 6월 30일 때문에 우리 신길 1구역은 건축을 할 수 없어요. 신축기가 일체 못해. 예? 거치지도 못해요. 일체 허가를 받아야 돼,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거야, 이미.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정비구역을 왜 지정합니까? 정비구역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지정하는 거야, 지금. 건축에 못하게 하려고. 신축 못 짓고 건축 못하게 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 비경제적인 행위가 사라지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간파하려고 3월달부터 줄기차게 영등포구청, 서울시, 국토부 민원 냈고 막 해가 주민들 10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미 6월 17일부터 지금 공람기간 14일간 거쳐가지고 6월 17일부터 영등포구청에서 신길 1구역은 지금 공식적으로 고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동의서 제출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무슨 법적 책임증도 아니야, 이거. 더군다나 우리는 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는 거고, 또 사업자 지정 동의서는 뭐냐? 사업자 시행자 지정 동의서. 이거 말하자면 이거 조합 설립 동의서예요, 말하자면. 조합 설립 동의서. 용어를 바꾸면, 민간으로 하자면 그 얘기보다 그랬죠. 사업자 지정 우리는 LH나 SH가 두 군 다 하나 되겠지만은, LH가 주로 하겠죠, 아무래도. LH가 지금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LH를 어떻게 해요? 우리 조합 역할을 해달라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합 설립. 그러니까 이걸 두 개 써줬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두 개를 왔는데, 이걸 두 개를 써줬다 그래가지고 내 집이 당장 어떻게, 사라지고 내 집이 손해보고, 뭐 무슨, 당장에 무슨, 뭐가 지금 다 결판이 나고,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의서는 나중에 또 받아. 예? 각 단계별로 동의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관리처분 할 때도 뭐 받겠고, 그 전에도 받겠고, 여러 가지, 그걸 이제 통합해서 받을 수 있고, 뭐 분리해서 받을 수 있고, 그 차이는 이제 그때 가서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작년에 우리가 공모 신청 동의서 받았죠. 근데 이번에 또 받죠. 이런 것처럼 또 받는 거예요. 왜? 동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동의 내용은 뭐였어요? 공모 신청 동의서 동의 내용이 있어. 작년 동의서는 뭐냐면, 동의 내용, 국토부에서 나온 그 동의, 여러분들이 손도장 찍는 애가 동의 내용이 뭐냐면, 주민대표의 설립 운영이에요. 설립 운영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야. 그게 그 용지가 적어져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두 번째로는, 임대를 20% 이상 제공하겠다. 주민들이. 이건 지금 공공재개발하는 동의서니까, 기본적으로 임대를 많이 제공, 20% 이상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 상구 같은 지금 17%, 18%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죠. 20% 이상은, 20%는 50%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0% 될 수도 있고. 뭐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20% 이상 동의했다. 이게 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또 뭐 들어갔어? 주민대표의 설립 운영까지 들어가 있어. 이 동의를 여러분들이 한 거야. 몇 퍼센트가? 작년에 57%가. 예? 그러면 지금 주민대표 설립 운영, 이 주민대표 법에 어떻게 돼 있냐? 주민대표 설립하려고 그러면 50%를 동의해야 돼. 50% 이상, 과반 이상. 예? 그럼 우리 작년 57%가 어떻게 이미 설립이 된 거랑 다름없다 그랬잖아, 제가. 예? 우리는 이미 설립된 거랑 다름없다. 따지고 보면. 단지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돼야지 그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비구역 되면 다 우리가 다시 지정할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 안 했다? 충족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과반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게 정비구역 지정 위반 동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6월 17일자로 영등포 구청에서 동의서를 이미 그 건축 규제에 대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제로는 여지가 없어. 그냥 쓰면 돼요. 두 번째, 사업자 지정 동의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합 설립 동의서와 마찬가지예요. 조합 설립 일종이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후에 여타 동의 절차가 또 있어요. 각종 동의 내용. 내 집이 실제로 들어갔을 때 분담금에 대한 내용, 그때 관리 처분이 되겠지만 또 사업 시행인가, 도대체 사업 시행인가라는 거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구청에 뭐 건축 심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시행인가에 대한 동의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때마다 동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또 이제 어떤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인가가 또 변경이 될 수 있어. 우리가 했는데 나중에 뭐 1+1을 이렇게 했는데 뭐 세대 분리를 좀 많이 짓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꿀 수, 설계가 바꿔지잖아요. 바꿔지면서 뭐가 또 바꿔져요? 용적률이 바꿔지고, 용적률이 바꿔지면서 설계 도면이 바꿔져. 그죠? 다 바꿔질 한번 바꿔지면 싹 바꿔져요. 그럼 또 인가를 또 다시 해야 돼. 변경 인가 신청서를 내서 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여타 이제 주민 전체가 총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의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고. 의사결정에, 근데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예요. 주민총회. 근데 뭐 주민총회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회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동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향후에 구체적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는 동의서는 그야말로 아무것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그 법적으로 무슨
겁을 내거나 혹시 문제가 될 수업이 하나도 없다. 그걸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지정 동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해가지고 뭐 LH 조번에 LH가 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추진위에서 책임을 지고 LH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용역팀 우리가 특화단지 전담팀 특화단지라고 해요. 특화단지 무슨 말 알죠? 자, 우리는 특화단지를 만들어야 돼. 특화단지 전담팀을 만들어야 돼. 제가 어제 단톡에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화단지 전담팀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특별한 단지가 있어. 우리 아파트 단지에. 특별한 단지가 있다고. 그러면 알겠죠? 아파트 동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특별한 단지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는 임대 아파트, 이쪽에는 뭐 무슨 세대 분리형, 이쪽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잘 배치를 잘해야 돼. 예?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 전담팀에 대한 이거 수요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내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20평, 30평, 뭐 10몇 평, 각자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하고 그 다음에 특화 전담지도 원 플러스 원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또 그에 걸맞는 평수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대 분리는 몇 평인지 뭐 이게 또 뭐 아까 말한 식당도 뭐 호텔형 조식식당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걸 다 해가지고 뭐 커뮤니티 시설을 둔다면 뭘 들어가기 원하는지 안에 그냥 골프 이걸 하는 걸 원하는 건지 승마장을 원하는 건지 뭘 원하는 건지 다 다른 데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반영을 시켜야 돼.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 또 주민들의 바람 이걸 최고집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맞는 아파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의 핵심 우리 몫이다 이거지. 추진위원회 몫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뭐 LH에서 막 찍어낸 것처럼 옛날에 그런 주민자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찍어내는 거야. 표준 모델로 프레스 찍어내듯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박선혜 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호텔 조식형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 식당이. 이건 최고 맨품 아파트를 만든다고 내가 이따 써붙였잖아요. 최고에. 그렇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미리 성견 지명을 갖고 제가 쫙 해왔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단합이야. 단합이 안 되면 이게 다 무용지물 되는 거고, 단합이 안 되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남 제3자한테, 그냥 표준 모델로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냥 프레스 아파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찍어내는 식으로 LH 아파트 식으로 되는 거고, 단합이 되면 우리가 창의 핵심을 통해서 LH의 공공의 이점을 활용하고 우리의 창의 핵심을 결합해서 세계 최고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다 됐죠? 이 정도면? 네.